미국이 해군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압류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미국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태로운 외교 협상이 더욱 멀어지는 듯한 이 시점에서 알렉스 슐로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모터베슬 토스터, 모터베슬 토스터. 기관실을 비우십시오. 기관실을 비우십시오. 무력화 사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10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상황이 끝났으며 미군이 이란 화물선을 납포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 국적 선박 토스카가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를 뚫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선박의 기관실을 향해 사격을 가해 무력화시켰고 헬리콥터에서 해병대를 하강시켜 선박을 장악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무장해적 행위로 규정했고 테헤란은 정치적 군사적 보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이번 사태를 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미군과 맞설 준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은 해당 지역에 있는 미 해군 함정들조차도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통행이 어떤 합의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유가가 6% 이상 급등했는데 이는 휴전이 무너질 수 있고 걸프만을 드나드는 선박 운항이 계속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납포는 외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다음 협상 라운드에 대한 계획이 없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들이 해상 봉쇄라 부르는 조치들에 직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여러분은 이란 상선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휴전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협상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원수가 트럼프에게 호르무즈 봉쇄가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말했고 트럼프는 그 조언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는 달리 미국과 이란은 4월 22일 휴전 시한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또 한 번의 긴장 고조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합니다. 워싱턴의 마이크 와게나임을 다시 연결합니다. 마이크,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협상뿐 아니라 양측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데도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해상 봉쇄가 협상의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이 보쇄를 완화해서 이란이 이슬라마바드로 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어떤 신호나 징후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란으로 향하던 선박을 납포하고 그 화물을 하역한 뒤 승선자들의 국적을 확인하려고 일단 그들을 억류하고 있는 등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 봉쇄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과 연관된 선박, 즉 불법 석유와 기타 제재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재 대상 선박에 발포하고 납포한 첫 사례입니다. 상황이 완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격화됐습니다. 트럼프와 행정부는 이 문제와 봉쇄 조치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란이 스스로 봉쇄를 해제할 의사를 보일 때까지 미국의 봉쇄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동안 계속 그래왔듯이 이란 측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들의 외무장관은 봉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선박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수뇌부와 혁명수비대 IRGC 사이에 이런 갈등이 오가고 있는데 이것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볼 점이 많으며 특히 몇 시간 동안 더 주목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마이크 파게나임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는 24뉴스 영업한 중동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스란이 있습니다. 아리엘 오스란 기자에 따르면 미국 협상팀이 현재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파키스탄의 군용 또는 민간 항공기가 착륙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질문은 이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인들이 실제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 외교와는 별개로 비공개적으로 이란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네, 오늘 일찍 이란 외무부는 회담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익명의 이란 관리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참과 참석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 사람들이 이란 대표단의 도착을 받아들이도록 미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파키스탄 중재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두 번째로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슬라마바드는 이번 2차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제기하신 의문은 타당합니다.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미국 대표단이 있고 파키스탄 대표단도 있는데 이란만 없다는 상황에서 이란도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세계 무대에서 이란이 외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의 달인인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24시간 이내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휴전에 대한 수요일 마감 시한도 미국 측에서 신의 표시로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해협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를 포함될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이란 측에서 해협 봉쇄를 해제하겠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휴전하에서는 해협이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했고 그래서 미국도 이란 항구들을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이 해협 봉쇄에 대해 분노하며 미국과 선의의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담이 진행될 것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이란의 정치 지도부든 혁명수비대, IRGC든 많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아 협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항상 그랬듯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의에 도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일관성 없는 이란의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24시간 이내 이슬라마바드에서 현장 협상이 재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전 세계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요.